조합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세는 거에 있어서 어떤 상황을 얘기하냐면 이제 그냥 고르기만 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어떤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으로 이제 고안이 된 거거든. 지난번에 그냥 경우의 수와 순열을 그리고 고배 법칙, 합의 법칙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순열을 배웠는데 순열이 좀 계산하기가 조금 편했던 거는 일일이 다 세지가 않고 어느 정도 중간에 곱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 일단 곱하는 게 세는 거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이야. 그러면 이 고배 법칙을 통해서 뭐 순열의 수를 곱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순열을 이용해서 조합의 수도 뽑아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지. 대표적인 게 이제 회장, 부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이제 뽑았던 게 그게 바로 조합이야.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데 이제 순열은 보통 순서상으로 순서가 중요한 순서상이라고 하고 조합의 수는 이제 집합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집합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거든. 완벽하게 떨어지진 않은 뭐 복잡한 상황도 있는데 우선 기본은. 그럼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이 순서상의 개수는 회장 후보가 만약에 5이라고 했다면 5 곱하기 4가 됐다라는 걸 알았어. 그 후보자들을 1번이면 3번, 4번, 5번이라고 해볼게. 너가 있어서 여기서만 해도 되는데 녹화라서 지금 여기 쓰는 게. 그 회장으로 만약에 1번이 뽑히고 부회장으로 3번이 뽑혔어. 그런데 회장으로 3번이 뽑히고 부회장으로 1번이 뽑힌 이 두 순서상은 분명히 다르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조합은 이제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라고 했어. 뭐냐면은 1번과 3번을 뽑거나 3번 다음에 1번을 뽑는 경우는 같다라고 보는 거야. 뭐 대표적으로는 집합 기호를 이제 나타내면 확실하겠지. 1컷만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1하고 3을 뽑는 게 고배 법칙이 더 편했단 말이야, 순열이. 그러면 일단 5 곱하기 4를 이용하자면 5 곱하기 4를 이용했을 때 이 5 곱하기 4라는 수 안에는 뭐 1, 3이면 3일이 있고 4, 1이면 1, 4가 있고 5, 3이면 3, 5가 있고 항상 두 개씩이 겹치잖아. 보통은 1차원적으로 겹치는 만큼 빼주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어를 쓰면 겹치는 만큼 싹 나누면 그 자기 자신 수 하나만 남거든. 그 하나만 남는 방법으로 이제 2 곱하기 1을 하게 된 거야. 이제 조금 더 다각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번과 3번과 5번 이렇게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 경우의 수에서는 1, 3, 5번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순서상이 총 6개가 있거든. 그런데 이거를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로 생각하자면은 그냥 1, 3, 5 뭐 여기 순서는 상관이 없겠지. 요거 하나만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6가지만큼을 다 나누는 거지. 그러면 이게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이용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예요. 수식적으로 계산 결과는 6이겠지만 6으로 나누는 거겠지만. 그래서 순열의 수를 NPR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조합의 수는 NCR이라고 하게 되고 NPR은 그렇게 직접 잘 쓰는 경우는 없어. 뭐 곱하기 뭐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데 C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여. 내가 이 수식을 작성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돼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도 쓰여.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로 생각을 해볼까? 5명의 후보 중에서 3명을 뽑아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선정하겠다. 그러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도 쓰기도 하냐면 5명의 후보 중에서 3명을 우선 뽑아놓고 회장, 부회장, 총무를 결정을 지어줄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뭐를 해주냐면 이 3명 가지고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직관적인 느낌으로 문장 같은 느낌으로 사용을 하게 돼. 여기 굉장히 유용해 사실은. 그래서 이게 조합의 수가 되는 거고 뭐 이야기했지만은 NC0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1로 기본 단위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뭐 다른 건 특별히 없어. 니들가 계속 하던 내용이라 주로 이제
수식을 쓰게 된다면 5C3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5P3은 그냥 543으로 쓰는 게 더 편한데 5C3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 5C3으로 적어놓고 해주는 게 보통 편해. 유리하고. 자 그러면은 뭐 요거를 팩토리얼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NC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지? n 팩토에다가 n 빼기 r 팩토에다가 r 팩토인데 요게 이제 이거 겹치는 만큼 나눠주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가리개 543 같은 경우고. 그럼 보기 1번 한번 해보자면 이거는 내가 풀게. 보기 1번의 내용에 대해서 5C2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5 곱하기 4 한 다음에 2 곱하기 1을 하게 되고 또 5C3을 하게 되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잘 관찰해보면 이 둘이 결과가 같아. 뭐 이거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냐면은 P에서는 저렇게 되지가 않는데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랑 5개 중에 3개를 고르지 않는 방법의 수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C8이랑 10C2가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럼 10부터 10 곱하기 9 한 다음에 뭐 이렇게까지 다 적는 것보다 간단하게 10 곱하기 9 한 다음에 2 곱하기 1로 계산하는 게 더 빠르겠지. 이게 조합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야. 그리고 NC1 같은 경우에는 N개 중에 1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 10개 중에 1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는 몇 개가 있지? 10개니까 그냥 N으로 가는 거고 NCN 같은 경우에는 뭘까? 10개 중에 10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는 몇 개지? 1개. 그렇게 이해해서 이게 기본이야. 그 다음에 보기 2번 같은 경우에는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3개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돼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합의 수가 그냥 집합이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후보도 5C3 하면 된다는 거야.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그리고 집합의 개수이기도 하고 순서 뒤쪽에 예제에 나온다. 그럼 그때 얘기할게. 자 그러면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식만 한번 생각해봐. 네가 말로 해줘봐. 4개구나. 4개 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몇이지? 4C2가 되고 이거는 4C3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NCR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한 거니까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고 이쪽으로 넘어가자. 30-7번. 이 곱하기 NP 그다음에 더하기 4 곱하기 NC3는 NP3을 만족하는 다른 n값을 구하여라. 왼쪽에 문자가 있으면은 그냥 식으로 그냥 쓰면 돼. 2 곱하기 n에 n 빼기 1이 되고 4 곱하기 n에 n 빼기 1, n 빼기 2, n 빼기 3. 겁먹지 말고 여기가 4니까 4 팩토리얼. 그 다음에 n에 n 빼기 1, n 빼기 2니까 이걸로 고차원형식으로 풀 생각하지 말고 그거 날려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지. 마무리 한번 해. 다음 거 쓰니까. 됐나? 이차 방법 하면 되지.
우리가 통계 때는 시기 전자 통계를 안 하죠. 됐어. 자, 그리고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자면, 사실 이게 양변의 미지수를 함부로 나누면 안 돼. 메인이 0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절대 0이 아니라는 게 문제에 포함이 되어 있어. 어떤 이유냐면 np3이라고 했을 때 n은 3 미만의 수가 될 수가 없거든. 같은 이유로 n이 가기 때문에 n은 항상 4 이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인데, 이 둘이 같아지는 상황, r 제곱 더하기 1과 r 빼기 1이 같은 경우가 있고, 혹은 뭐 아까 npt 10, C3이랑 10C7이 같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10C 10 빼기 3이라는 이런 표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r 제곱 더하기 1이 20 빼기 r 빼기 1과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좌우 변이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 아마 이거 계산하면 허근 나올 거야. 안 돼. 그러면 요거 계산해가지고 방정식으로 풀면 되는 거야. 별 다른 내용은 없어. 어렵진 않고. 이제 저번에 했던 이 내용인데, P보다는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C가 편하기는 한데, 그 수식을 증명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 더 복잡해. 자, 여전히 똑같은 조건이고, n 팩토리얼 증명을 할 때는 항상 이 스타일로 하게 돼. n 빼기 r 팩토에 r 팩토 이렇게 들어가고 해보는 거야. n 빼기 1 팩토에 이거 여기서 이거 빼면 똑같이 n 빼기 r 팩토에 이번엔 r 빼기 1 팩토가 나오고, n 빼기 1의 팩토에 n 빼기 r 빼기 1 팩토, 그 다음에 r 팩토. 통분하려면 뭘 할지 잘 맞춰야 돼. 이제 뭘로 선택해볼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하나의 수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의 수에서 1만큼 더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다가 n 빼기 r을 곱해준다는 게 이게 포인트야. 안 보였어? 어디? n 플러스 r이죠. 어디? 그리고 노란색 쓰신 거 왼쪽 쪽에 빼기. 빼기 아니에요? 하나 더 빼. 여기에서 이걸 뺀 거야. 그런데 n 빼기 1 빼기 r이라고 쓰기보다는 n 빼기 r r 빼기 1로 좀 바꿨었어. 이렇게 보는 게 편해. 문제집에는 그냥 n 빼기 1 빼기 r로 표현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n 빼기 r 빼기 1이구나. 그러면 조금 더 크게 써보자. 그러면은 이게 또 여기도 통분해야 되거든. 왜? r 팩터에 맞춰줘야 되니까 r과 r을 뭐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통분이 어떻게 되냐면 n 빼기 r 팩토가 되고, r 팩토가 되면서 분자가 r에 n 빼기 1 팩토, 그 다음에 n 빼기 r n 빼기 1의 팩토야. 공통인수가 이제 보이지. 조심할 건 이거 갖다 붙일 때 팩토리얼 갖다 붙이면 안 되고 학교 가가지고 연습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n 빼기 1 팩토로 묶으면 여기가 r하고 n 빼기 r이 되니까 n만 붙게 되고, n에 n 빼기 r의 팩토에 r 팩토니까 이게 n 팩토가 되는 걸 알지.
그러면은 증명이 되는 거야. 사실 증명이라기보다 도출에 가까워. 그리고 요게 요 관계식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이제 그 다음 학년에서 배우는 뭐 이항 정리라든지 이항 계수할 때 좀 쓰여. 이거는 P하고 좀 달라. 순열 때랑 달라. 근데 그때는 뭐 문자를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뭐가 뭐를 더하면 뭐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뭐 저걸 발전시키면 뭐 하피스틱의 법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종종 쓰여 이 방법. 근데 고1 때 과정에서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상관없고 그걸 도출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사용해자 보면은 282쪽에 30-8번 남자가 6명이고 여자가 4명이 있을 때 이 중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는 경우는 몇 가지가거든. 일단 전체에 있는 이 집합의 원소는 10개야.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고라도 서로 다른 원소는 10개거든. 그 10개 중인데 남자를 굳이 3명, 여자를 굳이 2명을 뽑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남자 3명, 남자를 먼저 뽑는다라고 한다면 남자 집합을 먼저 뽑고 여자의 집합을 뽑는 게 순서상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남자의 집합이랑 여자의 집합 요거를 뽑는 사실 순서상의 개수야. 그런데 남자를 뽑는 것 자체는 집합이거든. 그런 남자 6명 중에 몇 명이지? 3명을 뽑고 그 다음에 여자 4명 중에 2명을 뽑을 거야. 그런데 우리 순서상을 만들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6명을 뽑을 때 여자 4명이 포함된 경우 그냥 6명을 뽑을 거야. 남자와 여자의 조건을 뽑질 않아. 그러면 이거는 뭐를 뽑는 거냐면은 그냥 집합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개수가 나오는 건데 여자 4명이 포함된 경우는 여자가 싸그리 다 뽑혀 있는 경우지. 여자는 다 있어. 여자 A, B, C 1, 2, 3, 4번이 다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뭐만 뽑으면 되냐면 6명을 뽑을 건데 남자 6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경우? 2명을 뽑는 경우와 경우의 수가 같아지는 거야. 지금은 집합의 개수를 뽑는 거지. 잘 봐. 곱하기는 순서상이야 항상. 그러면 이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되는 경우는 남자만 싸그리 뽑히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면 되겠지. 그러면 뽑는 경우니까 우선 집합의 개수가 될 텐데 10명 중에 4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64가 될 거야. 그랬는데 남자만 싸그리 다 뽑히는 경우는 64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또 하나의 집합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 네 번째, 이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적어도 남녀 1명씩이 포함되는 경우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14가 전체 경우의 수일 텐데 모두 남자의 경우랑 모두 여자의 경우를 빼면 되겠지? 적어도 1명은 지금 들어가니까 전부 다 남자가 되는 경우에는 여자 64, 모두 여자의 경우는 40. 지금 계산을 끝까지 하질 않았는데 너한테는 계산이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야,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식을 한번 쓰고 나면은 이제 거의 끝난 거거든. 거기서 계산 틀리고는 이제 또 뇌를 뽑아야지.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 근데 저기 집합과 순서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살짝 고교 과정에서 벗어나는 내용일 수도 있어서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이해하는 것만큼 왜냐면은 그때마다 그림이 달라지고 뭐 하는 것보다는 통일된 걸로 이야기하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편이거든. 다른 곳에서 배울 때 혹은 다른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아마 좀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어. 다를 가능성이 더 크지. 그 다음에 기본 문제 30-9번을 봤을 때는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 중에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을 뽑아서 그럼 일단은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남학생 집합과 물론 바꿔도 되겠지. 여학생 집합을 뽑은 순서상의 상황이야. 그러면 남학생 5명 중에 3명을 뽑았으니까 5, C, 3에다가 그 다음에 여학생 4명 중에 4, C, 2를 뽑은 이 순서상의 상황이야. 지금 이 판을 이렇게 펼쳐놨어. 여기 안에서 일렬로 안 친다. 그러면은 지금 총 몇 명을 뽑은 거냐면은 5명을 뽑은 거거든. 5명을 뽑아가지고 남자 여자 구별을 한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뭐 집합이겠지 결과는. 그러면은 1년로 안 친다니까 5C3과 4C2의 상황에서 그렇지 뭘 해주냐면은 5명을 안 치는 방법에서 고리어를 친다는 거야. 두 번째,
남학생 대표 A와 여학생 대표 B는 반드시 포함하고 보니까 조금 상황이 다르겠지. 한 명을 뽑아놓고 뽑는 경우는 4C2에다가 3C1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A와 B는 뽑아놓고 생각하니까 부정 채용이지. 사실 10명의 지원자가 왔는데 2명은 이 뽑힌 거야. 경쟁률이 만약에 뭐 10대 3이었다면은 2명이 이 뽑혀놓은 상태면 냉정하게는 8대 1인 거지.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안 치긴 안 칠 건데 일렬로 안 쳐. 그러면 어쨌든 5명이니까 5팩토리얼이야. 그런데 A, B가 이웃이란 말이야. 그럼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이웃을 하면 2명을 한 명처럼 생각하니까 4팩토리얼이겠지. 그리고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6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거예요. 자, 이제 30-10번. 근데 그 궁금한 게 얘기. 자리를 바꾸는 거 팩토리얼. 자리를 바꾸는 거 곱하기 2라고 알고 있지? 그러니까 좀 근본적으로 생각하자고 2팩토랑 2랑 다르진 않잖아. 아니 세 명이서 자리 바꾸는 거는 3팩토리얼이지 3이 아닌 거지. 3명이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네요. A, B, C. 그래서 좀 아예 저렇게 통일시켜 생각하고 저게 뭐 엄청 대단한 개념도 아니니까 뭐. 그 다음에 30-10번 7개의 숫자 이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만든 3자리 자연수와 100의 자리 숫자를 A, 10의 자리 숫자를 B, 1의 자리 숫자를 A라고 C라고 하자. 같은 숫자를 여러 번 뽑아도 되네. 이 3자리 자연수는 전부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미 많이 풀어봐서 알지? 10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10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1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1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순서가 중요하지. 100의 자리는 0을 빼고 뽑아야 되니까 1번 같은 경우는 6이고 같은 숫자 여러 번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쪽에는 근데 중순위 왜 나오지? 7,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 7의 전체 경우수는 이만큼이야. 자, 그런데 두 번째 잘 봐. 아까 이제 C는 그 콤비네이션이라고 그러고 조합기호라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콤비네이션 대신에 이제 원래 이거를 좀 더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 C 쓰는 데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뭐 이 정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안 썼다고 그러더라고. A, B, C 순서가 이제 결정이 돼 있어. 자, 이거는 순서 쌍이랑은 조금은 달라. 뭐냐면 A와 B와 C를 만족하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가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를 뽑았는데 5하고 3하고 1이 나왔으면 상관이 없어. 677이라는 숫자에는 531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또 다른 숫자 1, 3, 5도 677이라는 숫자에 이런 순서상도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한 가지로만 결정이 돼야 되잖아. 이거 이제 순서라는 개념이 좀 있거든. 전공 과목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순서를 나타낼 때도 그래서 이제 조합 기호를 쓰는데 서로 다른 개수 중에서 이제 그러면은 7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고르는 방법을 서로 계산을 해주면 돼. 왜 그러냐면 여기에 아까 개수를 그냥 할 때는 677이었잖아. 왜냐면 여기 0을 뺐어야 됐지.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그럴 위험이 없어. 왜냐면 7P3인 경우에는 0, 3, 1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남기겠다라는 거니까. 요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즘에 좀 많이 다루고 있어, 고등학교에서. 그 다음에 3번은 나중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배우긴 하겠지만 기본 내용으로만 받아들여주면 돼. 이거는 어떻게 뽑느냐? 이 개수는 A, B, C인 경우랑 A랑 근데 B랑 C가 같아지는 거 두 가지를 해가지고 둘이 서로 같을 순 없지? 둘이 합쳐주는 거야. 여기 합의 법칙이 들어가지. 그러면은 7C3에 대해서 지금은 7C2가 되겠네. B랑 C랑 어차피 같으니까 둘을 합쳐주면 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0-11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세 개구나. 자, 이게 전부 서로 다른 점이야. 서로 다른 점에서 이건 뭐 중학교 과정으로도 해봤을 테니까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개수니까 뭐 이거든 해가지고 근데 이건 1, 2, 4, 4개 너무 많단 말이야. 이거를 총 몇 개의 점이지? 3, 4, 12, 12개의 점 중에서 두 점을 고르면 선분이 결정이 되지. 그래서 12, 12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두 번째가 문제가 직선이야. 직선이거든. 그러면은 제일 편한 상황은 한 번에 싹 나누면 들어오는데 그렇게 3번에 나누는 게 그렇게 싹 자주 일어나는 일은 없거든. 너도 이제 영재기술에서 뭐 저기 경우의 수 세는 거 문제 풀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뭐가 한 번에 식으로 쭉 하고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 고등도 마찬가지야. 거의 고등이랑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영재기술은. 그러면 이거는 일단 11시 1을 한 다음에 겹치는 만큼을 빼야 돼. 겹치는 만큼 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수학 과목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소양 중에 하나야. 직선이라고 한다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한 종류거든. 그러면은 이 둘을 지나는 직선도 이 둘을 지나는 직선도 다 같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또 다른 상황에서 자 여기도 이제 직선이 하나인 거고 여기도 직선이 하나인 거고 여기도 직선이 하나인 거야. 세 점 지나는 직선이 또 있어. 여기도 보면은 내가 지금 좌표평면으로 안 그려서 그런데 좌표평면으로 보면 기울기가 똑같아. 여기가 직선을 지나가. 여기도 직선을 지나가고 여기도 직선을 지나가고 여기도 직선을 지나가. 그러면 저기에서 벌어지는 겹치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으냐면은 우선은 점 3개를 지나가는 거는 3개를 지나가는 직선은 총 8개가 방금 이렇게 카운트가 됐고 4개 지나가는 건 좀 쉽지. 하나, 둘, 셋, 3개가 있어. 그 이상은 없어. 4개 지나가는 거는 3개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12C2에서 뭐를 뺄 거냐면은 그러니까 저기 점 3개에서 저기 2개를 고르는 것들을 일단은 다 걷어내. 일단은 다 걷어내. 3개 중에 이제 그거를 뺀 게 총 8개니까 빼기 8개인데 어떤 거는 3C1을 한 거 8개를 다 걷어내죠. 다 걷어내.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4C3 한 것도 다 걷어내. 그게 총 3개가 있었지. 그렇다고 이제 다 걷어내기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11개를 더해주는 거야. 얘는 43이 23. 소리. 이렇게 이제 일부만큼은 이제 걷어내는 거지. 그 다음에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니까 3점을 꼭지점으로 한다면은 뭐 우선은 12C3을 하는데 3점 가지고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어디가 있냐면은 3C3 이 총 4가지가 있고 4C3이 총 3가지가 있고 이렇게 걷어내. 여기서는 겹치는 게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2개 빼기만 하면 끝이야. 이제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 그리고 작년에 평가 2015 교과 과정이 생기고 나서 작년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낸 문제들에 한해서는 분할을 전혀 다루지 않았는데 특목고 기출에서는 여전히 다루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 학력평가에는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는 게 사실은 평가원에서 나온 고3에서 배우는 거 2가지만 그게 전부거든. 나머지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 사실 전국 연합 학력평가 전 학교 다 모아가지고 니들의 학력을 재겠다 이거거든. 거기에서는 여전히 미련을 남기고 이제 하고 모든 문제집마다 분할은 사실은 다 있어. 근데 아마 없어질 것 같아 조만간. 왜냐면 분할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하자면 서로 다른 책 9권이 있어. 서로 다른 책 9권이 있어. 분할 얘기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9권이 있는데 이 책을 다음과 같이 세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인데 자 1권 먼저 보면은 2권, 3권, 4권으로 나누는 방법이야. 일단 2권, 3권, 4권으로 나눴다라는 거는 집합으로 먼저 표현을 한다면은 여기가 2권, 3권짜리 하고 이렇게 했죠. A랑 D를 뽑고 C랑 D랑 E를 뽑고 C, D, E, F, G를 뽑아서 집합을 넣는 거야. 이게 집합 안에 집합이 있는 거는 뭐 집합 문제에서도 풀어는 봤지.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경우는 집합 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개수 세는 방법이 이제
좀 독특해서 그래. 예를 들면은 그냥 이것만 생각해보자. 두 건을 뽑는 방법의 수는 총 9건이었으니까 9C일 거야. 세 건을 뽑는 방법은 이 두 건을 뽑고 나서 세 건을 뽑을 수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7C3이 될 거고, 그리고 FG를 뽑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 5개가 나갔으니까 이제 다시 그렇지, 다시 2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집합이란 말이야. 뭐 곱해야 돼? 더해야 돼? 이상하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건 순서상의 개수랑 본질적으로 동일해. 왜 그러냐면 겹치는 게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A, B를 뽑고 나서 마치 이거야. 처음에 2개짜리를 뽑는 경우의 수가 A, B가 있을 수도 있고 A, C가 있을 수도 있고 요 9C라는 사이에는 A, B와 BA가 들어갔지가 않아. 9C라는 식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개가 있는 경우에는 또 A, B에 대해서 C, D가 있을 수도 있고 C, D, F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겹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이것도 마치 순서상처럼 된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곱해주면 끝이야. 그런데 3번 먼저 할게. 3번은 아마 2건일걸? 2건인 경우야. 그러면은 우선 9C2, 7C2 아 그래? 어차피 똑같잖아. 333에 9C3, 7C3 그럼 6C3 그 다음에 6 빠지니까 3C3 이렇게 되겠네. 자 우선 곱할게. 그런데 지금은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A, B, C를 뽑고 그 다음에 D, E, F를 뽑고 그 다음에 F, G, H, I를 뽑는 경우의 수랑 지금 곱하기니까 순서상이니까 바뀐 것도 생기겠지. 겹친단 말이야. 근데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가 줄을 서는 경우만큼 있겠지. 아니 아무나 다 할 거야. 그렇다면 네가 잘 생각해봐. 자, 처음에 A, B, C를 여기 이번에는 3개를 뽑고 그 다음에 3개를 뽑고 3개를 뽑아. 처음에 A, B, C가 뽑혔어. 그 다음에 D, F가 나왔네. 그 다음에 뭐 G, H, I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면 이걸로 이제 만들어지는 순서상이란 말이야. A, B, C, D, F, G, H, I라고 뽑혔어. 근데 A, B, C가 뽑혔을 때 G, H, I가 뽑히고 D, E, F가 뽑히는 순서상도 있을 거 아니야. 어딘가에는. 근데 이거랑 이거를 같은 상황으로 본다는 거지. 위에 것도 집합표를 쓰긴 했지만 사실 순서상인데 이거는 자리가 바뀔 이유는 없어. 2개, 3개 개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순서상의 자리가 바뀌는 거랑 같은 등가로 등가교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마치 회장, 부회장이 사실은 자리 위치는 아니잖아. 그냥 포지션이 다른 거지. 2개짜리가 회장, 3개짜리가 부회장 이런다면 마치 회장, 부회장 뽑힌 거랑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이 나눠지냐면 이 세 집합을 가지고 줄을 만들어주는 개수만큼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럼 얼마만큼 나눠줘야 되냐면 3팩토리얼분의 1만큼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은 같은 맥락으로 이제 2번에서는 아마 개수가 2건, 2, 5니까 우선 속편하게 9C2 곱하기 7C2 곱하기 7C 맞지? 7C 곱하기 5개네? 그러면 4개 빠지니까 5C 5인데 여기서는 이 둘은 바뀌어도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라는 관점. 아마 그래도 교과 과정은 잘 반영하니까 분할을 이제 심화해서 배우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룰 수도 있겠다. 만약에 학교 지나가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학교 내신 문제라든지 문제집에서는 다 나오는 내용이야.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또 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평가 문제 같은 경우에 분할 문제인 줄 알고 분할을 접근했다가는 다 작살이 나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머릿속에 지우라고 그러거든. 요즘 가면은. 근데 그거를 아니라고 쓰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나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편이야. 그 어떤 경우에도 분할이 편한 적은 없었어.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명백하게 유리할 때도 있긴 있으니까 잘 준비를 하면서 공부해야 될 분할은. 끝났다! 고생하셨습니다.
어